한번 마지막 문제, 7번째 문제 봐보겠습니다. 개헌 논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한번 이걸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동일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먼저 당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주어지며 질문에 대한 의견을 투표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몇 %일지 추측에 입력해 주세요. 점수는 오차범위 20% 내외로 투표 결과에 근접할수록 높게 부여됩니다.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맞힐 수 있는 게임. 동일 퀴즈에 참여해 보세요. 이럴 때 당위와 현실 속에서 그렇죠. 이게 당연 현실 속에서 정말 저는 동의율에 맞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예. 질문을 두 개로 만들어서 둘 다 보는 것도 재밌을 아, 텐데. 그렇죠. 다음에 개헌했을 예. 때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쭙는 것도. 일단 한번 문제 풀어보실까요? 이럴 때 당위로만 접근해요, 저는 항상. 이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맞아요. 근데 아마 개헌에 대한 생각들은 대부분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동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릴 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87년도 헌법 체제예요. 우리가 9차 개정 헌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육공화국 체제로 지금 거의 87년도 이후에 얼마가 꽤 지났죠? 됐죠. 지금 37년, 8년. 그렇게 됐죠. 대단하네요. 근데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고요. 어떤 인터넷도 없었던 세상이에요. 없었죠.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헌법, 우리가 보통 헌법 개정을 얘기할 때 권력 구조에 대한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권이 정말 다양해졌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본권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권력 구조에 대한 것은 워낙 그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선 전에 하느냐, 대선 후에 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달라지긴 하죠. 예. 저기 탱글 오징어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반대할 듯. 그래서 이재명 대표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네. 금기호가 두 개인 거 아시죠? 뭐요? 개헌과 우원식.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우원식 의장이 누굴 만났어? 아, 김경수. 그럼 어떻게? 아니 그냥 만났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어저께 이제 그 정대철 그 헌정회 회장이 네. 최근에도 어떤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어떤 설득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개헌 논의가 많아져 버리면 대선에서 본인이 어떤 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재명 대표면 나는 찬성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헌법에서 보면요,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개헌은 당의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4년,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 우리가 최장 8년까지 할 수 있는 그걸로 할 수 있다면 자기는 8년도 할 수 있잖아요. 잘하면. 만약에 지금 개정을 해버리면, 그건 지금 개정을 해버리면, 개헌을 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만 적용을 받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 나 같으면 굉장히 유리하니까 찬성할 것 같은데, 본인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나? 우리 설 변호사님처럼 합리적이지 않으셔서 그래요. 한번 결과를 보면서 또 계속 이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능하다도 생각보다 많네요. 잘하면 50대 50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제가 볼 때 4.5대 5.5 나올 것 같아요. 성별로 한번 봐볼게요. 이것도 좀 많이 갈라지네요. 여성과 남성이 좀 비율이 확연히 조금 차이가 나네요. 거의 남성분들 5대5. 그러니까 4.5나 네. 한번 최종 결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참여하시는 분이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를 알 수 있죠. 그러네요.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셨구나. 근데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라요. 저는 불가능에 80을 걸었는데.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그게 뭐냐면 당위를 넘어서 가능하다까지 갔다면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능하다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예를 들어서 이대로만 한다고 한다면 거의 한 전체 인구의 한 40% 정도는 동의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 명절 때 네. 언론에서 쏟아지는 게 두 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 가상 대결 1대1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누가 했을 때 나오느냐 이거하고 그렇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개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우리처럼 질문을 할 수 있어. 개헌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개헌이 가능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네. 이런 여러 아마 가지를 할 수 있어서 그 문제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설날 직전에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겠죠. 이번 주에 아마 여론조사가 엄청나게 많은 여론조사가 실시가 될 텐데 그래서 설 때 아마 이거 다 터뜨릴 것 같아요. 특히 정말 아까 김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1대1 가상 대결. 지금은 다대 그 여러 사람을 이렇게 후보군 올려가지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뭐 홍준표, 김문수, 뭐 한동훈, 오세훈 이 사람들이 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대중에 한 명이지. 그러니까 저는 1대1 가상 대결, 그다음에 아니면 이준석 대표까지 의원까지 넣어서 뭐 3자 대결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지 저번에도 한번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 비율이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지금은 그 1월 1일 기준보다는 사람들이 선거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커져서 저희가 그 영업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막대기 전략입니다. 이게 뭐예요? 막대기가 한 명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를 단순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오세훈 시장이든 홍준표 시장이든 누구든 구도를 다 하면 져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구도를 단순화해서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명분이 뭐냐? 쉽지 않은데. 저는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나중에 아주 제가 자세하게 한번. 알겠습니다.